자, 항상 그렇지만 주식시장이 오르면 나만 빼고 돈 다 버는 것 같고 이렇게 불안해지죠. 그리고 정작 보유한 종목은 별로 오르지도 않는데 다른 종목은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끝도 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스스로를 괴롭히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 방어 기제라는 게 생겨서 스스로의 정신과 육체를 보호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 방어 기제가 투사예요. 저놈 때문에, 저 인간 말만 듣고, 저 인간이 뭘 해서, 나는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제 지성도 없고,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이라서 남의 말을 채석같이 믿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뭐든지 하는 이런 선량하고 순수한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인데, 저 인간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이런 방어 기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몸과 정신을 보호해서 한강 따리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게,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방어 기제라는 건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정신이 자기를 속여서 방어 기제를 만들어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늙어가고 지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길게 보세요. 여러분 인생도 길고 여러분이 수익을 볼 기회는 앞으로도 많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며 인공지능이며 이런 게 단기간에 끝나나요? 4차 산업혁명이 단기간에 끝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고 앞으로 대단한 기술이 계속 또 발견되고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기회도 많고 시간도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주식을 막 매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7년에 매수를 하게 됐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2배의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막 주식시장에 어떤 전문가들이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네 이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2017년에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2배가 나는데 5년 이상이 걸리죠. 차트 보시면. 그런데 그 사이에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또 꼬꾸라지면서 원금으로 수익 다 토해내야 됐고, 2020년 코로나 때 진짜 어렵게 올렸던 수익률 다 토해내고 원금 손실까지 갔다 오는 걸 견뎌야 돼요. 이게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죠. 정말 사람 그 속을 다 태웁니다. 그 5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말도 못하게 길고 험난해요. 마음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현금을 가지고 폭락을 잘 기다린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그림에 2, 3년 만에 2배의 수익을 낼 기회를 벌써 2019년, 2020년 2번이나 잡게 됩니다. 그런 기회에 탁 들어갔다. 현금 잘 가지고 있다. 그럼 정말 마음고생 그렇게 길게 안 하고 짧은 기간에 수익이 나죠. 이때뿐만 아닙니다. 대충 아무 때나 그냥 인덱스 투자하고 장기 투자만 하면 무조건 수익을 본다. 이런 무책임한 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무책임한 책도 많아요. 그런데 1998년쯤에 정말 대충 아무 때나 그때 돈이 있어서 그때 몰빵해서 인덱스를 투자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원금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나요? 약 9년이 걸려요. 그 기간 내내 손실 보고 있다가 원금 회복하는 데만 9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이거에 워낙에 심취돼 있어서 그냥 그때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장기 투자를 계속 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좀 수익이 나는가 싶다가 다시 또 고꾸라지고 원금이 회복되는데 이후에 6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대충 아무 때나 그냥 투자를 해버리면 도합 15년 동안이나 계속 손실 나다가 간신히 원금 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현금 들고 기회를 잘 기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투자금을 2배로 불릴 기회, 그럴 기회를 2번이나 얻게 돼요. 항상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는 정말 미친듯이 시장이 좋았던 그런 구간이고, 그런 구간들이 못해도 30년 이상은 투자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는 데는 사람이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나고 누가 늦게 태어나고 있죠. 근데 가는 데 순서는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 여기 반드시 살아있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써보지도 못하고 상속세로 국가가 다 떼어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장기 투자해서 잘못 투자 아무 때나 하면 그냥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훨씬 좋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금을 잘 가지고 기회를 보다가 정말 폭락이 왔을 때, 그때 보면 미연준이 부양한다고 돈 풀고 그렇게 하면 주식시장의 하락도 어느 정도 멈추고 WDB 오네 어쩌고 저쩌고 금융장세가 오네 하면서 팍팍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지르는 사람이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이 나요.
실전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 이 개인 투자자들 80% 이상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뭐 인덱스를 장기 투자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구간은 대부분 어떤 구간이냐? 주식시장이 거의 호황 구간에 어깨 위에 있을 때 그때 가장 그런 장기 투자에 대한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식이 뭐 끝도 없이 간다 이러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막 엄청나게 많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잘 보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까지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더라 이거예요. 항상 뭐 슈퍼개미들은 언제 출연을 하죠? 폭락장 이후에 항상 출연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잘 기다려서 폭락장에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익이 올려요. 길게 보십시오. 제발 뭐 주가가 당장에 올랐다 떨어졌다고 뭐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그만하세요. 뭐 누구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빠른 경우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가장 빠른 길이더라 이거예요. 우리 채널에서는 실물경기의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때 그리고 쭉 상승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존버를 하죠. 그래서 녹색 표 보시면 2019년에 선행지수가 이렇게 둔화되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코로나 전에 그렇거든요. 자, 그때 우리 채널에서 60% 현금 비중을 유지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20년 뭐 3월, 4월, 뭐 5월 이럴 때 다시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채널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존버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림 보시면 2023년 이후에는 확실히 선행지수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는 현금 비중도 늘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죠. 과거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 이후에는 경기 침체나 둔화가 오는 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구간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정말로 침체나 둔화가 와서 파란색의 주시장이 폭락을 하면 저점에 쓸어 담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존버를 하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점에 매수를 하고 최고점에 매도를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당한 무릎 이하에서 살 수 있고 때로는 운이 좋으면 폭락했을 때 거의 헐값에 주식을 다 쓸어 담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 어깨에서 팔고 이렇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원칙을 지켜가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각자 원칙을 세우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뭐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